으로 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출장소장 김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서동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계약보증금 반환 및 전년도 선고지 환불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년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 독촉에 따른 체납 징수로 31억 8,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26억 1,10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충 내포청 공원 내 정화조 직관로 설치비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으나 직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2억 5천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된 잔액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이충 내포공원 주차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명시효율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기간 부족에 따른 이충 내포공원 주차 시스템 개선 사업 1억 3,300만 원을 안전성 검증 시기 확보에 따라 2층 실내 배드민턴장,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3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조 총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3,455만 원을 감액한 6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5,625만 원, 주차장 수입 및 진천 유원지 사용료 수입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3,018만 원 감액한 17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줄 수입 4억 5,784만 원,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5,4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1억 5,640만 원, 개발 부담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재직명 수수료 등 전년 대비 10만 원을 감액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7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테니스장 및 2층 내부청원 내 사무실 등
임대료 3,416만 원, 2층 수영장 입장료 5억 5,375만 원, 주차요금 수입 4,620만 원, 2층 내부초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8,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송탄 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9,149만 원을 감액한 73억 6,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998만 원이 감액된 37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9만 원이 감액된 4억 5,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비 1억 5,300만 원, 우편요금 4,262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1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청사 및 관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556만 원이 감액된 7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79만 원과 전기요금이 1억 6,34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452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7,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30만 원이 감액된 2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7,832만 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고도화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우수한 여가선용 명소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9,336만 원이 감액된 18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이천 유원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의탁운영비 18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조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959만 원이 증액된 6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45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85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 운영비 1억 3,4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관리 사업비로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25만 원이 증액된 5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아파트 분양 및 건축물 신축 등 고지서 및 과세 예고 안내문 등 송달 건수가 증가되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4억 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364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3,133만 원, 전통시장 상계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천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300만 원, 체육 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2,405만 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1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기획행정위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얼마 전 그 대설 피해로 인해서 지금
수장님 이하 그 담당 과장님들 그 많이 힘드시죠?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 피해 복구에 그 현황 파악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세입 예산 추경의 이제 세입 예산 보니까 송출 민원 토지가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하고 이게 한 31억 8,3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체납 금액을 회수하신 건가요? 네. 당초 예산이 지금 얼마였었죠? 이 예산은 2008년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한 거로요.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촌지구, 네. 그래서 저희가 24년 9월 2일자로 그 부가액 포함 가산세에 이렇게 포함된 금액으로 31억 8천만 원을 예. 이 수촌지구에 해당하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수천지구 사업 주체가 하이파 개발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인허가권을 승계한 7원 DNC라고 이제 그쪽으로 인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인계가 됐는데 9월 1일자리에서 유 납부로 전액 납부. 전액 납부를 한 건가요?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많이 증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출이 세출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 9천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비용이 저 진이천 유원지 철거 비용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된 거죠? 그것도 있고. 예. 사업 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 행정업무지원에서 당직실 침구 세탁 이게 이제 월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되는데 이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요거는 저희 그 출장소 당직실하고 당직실, 예, 여성 침구 휴게실에 있는 패드, 이불, 뭐 그다음에 베갯잎 해서 한 달에 3번 한 달에 3번. 예. 그래서 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3회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한 전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송 통수가 건수가 좀 줄으신 것 같은데. 네, 요 요편요금은 저희 출장소의 민원과하고 세무과를 제외한 이제 6개 부서의 이제 우편요금인데요. 올해 집행 상황을 보면서 네. 이제 평가를 해서 좀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세무과하고 민원과하고 세무과 제외하고 한 1,200건 정도 연 1,200건 정도 발송하나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인력 지원도 보면 지금 추경에 한 2천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으로 올해 23년 이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거 지급 내역 같은데 올해는 또 1억 1,500 그대로 이제 올리셨는데 이 24년 같은 경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그때 뭐였었죠? 국민연금 부담금인데요. 네. 국민연금 부담금이 저희 그 출장소 관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인데 이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채용할 때는 모집 공고할 때 60세 이상을 조건으로 건 이제 그 분들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저 보수 총액이 한 38%를 국민연금의 요율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시니까 납부 대상자가 저 연도 중에 운영하다 보면 이제 줄어서 실제로는 이제 국민연금 부담금에서만 좀 변동 요인이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도 그것도 다 감안하셔서 하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 분이나 되시죠? 69명분에 대한 내년도 보수 총액이 13억인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60세 미만으로 이제 채용이 좀 열려 있는 분들에 대한 임금 총액이 국민연금 보시면 이제 5억 2천으로 해서 보수 총액이 38%로 국민연금 부담금을 잡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연도 실제 중에 채용해 운영하다 보면, 보면 예. 또 좀 줄 요인도 줄 있습니다. 요인도 있다. 예. 보통 이게 해마다 그런 60세 이상, 60세라 그러시죠? 60세 이상 채용률 같은 걸 좀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가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19페이지. 19페이지 이제 정보화 교육 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그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 이 교육 어떤 교육을 하시죠? 주로 저희가 우리 정보교육장에 이제 1회 이제 30명을 일회 수용을 할 30명. 수 있고 예. 30명의 이제 연 15회를 연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목표 인원은 450명 1년에 잡고 있고 450. 그 과정은 주로 6개 과정인데요. 뭐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그 초급 편하게 저희 아무래도 좀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수강하시기 때문에 네. 초급 과정을 위주로 한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일수는 120일 정도 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페이지 22페이지 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에는 9,199만 6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원 아니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변동인데 무슨 이유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공요금 제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그 KT 전용 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해서인지. 예, 전용 회선이 올해 저기 국가정보망 계획이 변동이 되면서 그 요금을 본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걸로 KT랑 계약이 맺어서 올해는 이제 그 전용 회선 요금이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인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도 일반 운영비에서 이것도 한 3억 2천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요거는 이제 진이천 유원지 이제 위탁 운영비가 네. 아, 위탁 올해- 운영비 감액한 예, 거예요? 위탁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예, 예.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삭감된 2억 중에서 그 주로 삭감된 게 그 올해 진이천에 계획했던 물놀이장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못하는 못 상황이 하니까. 돼서 예, 이제 예. 그게 한 2억 5천이 그 삭감 비용이- 요인이 반영돼서 그게 제일 큽니다. 물놀이장 이용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좀 이
이 여기 그 서식에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감액 금액만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이걸 전년도하고 좀 같이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1,000만 원 잡으셨죠? 총무과에서 맞죠? 예, 250만 원씩 4분기. 이게 매입 공제 어떤 때 매입 공제 받는 거죠? 주로 저희가 이제 2충 레포츠 공원의 이제 사용료 수입, 사용료. 예,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 수입이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데요. 그 사용료 수입하면서 그 사용료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부가세가 발생된 중에서 그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저기 사업을 해갖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공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가세 받은 것 중에 그 해당 사업장에 직접 그 사업을 지출한 금액은 저희가 빼고 국세청에 납부하고 그 뺀 금액은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한 1,0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 이 안출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그 저희는 그게 이제 부가세 부분만 별도 부기를 해갖고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네. 아마 그 다른 세무 그 급여 수입에 다른 항목까지 포함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가 그 개발이익 환수 30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한 54.7% 되는데 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12월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앞서서 검증할 게 있어서 네. 연말까지 예, 한 8, 90% 예, 사용 가능할 거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수수료가 네. 이제 안중 출장소도 똑같이 이게 있던데 금액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안중 출장소하고 안출해 보는 이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가 더 비싸요. 거긴 90 얼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개발 두 번째 개발 부담금 종료 시점 시가 검증 수수료 이 건수를 250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하고 또 표기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아, 이게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250건 4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 종료 시점 주가 검증 한 건당 약 4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주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안출과 다른 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개발 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 평가 수수료가 있고 그건 20건에 이제 200만 원 돼 있는데 또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가 4만 원씩 250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저희가 이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좀 비교했을 때 좀 네. 상의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4페이지 지적 측량 성과 관리 이것도 좀 안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해가지고 15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돼 있고. 네. 그 현황 수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거는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지정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가 그 1,000원 단위로 절상을 하고 절하로 이렇게 했기 그래요?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그리고 세무과 38페이지에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있는데 여기 네네.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단가가 좀 5기인지 이렇게 틀려요. 이거 수정해 주시고. 아, 정기분 수시분 단가요?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 단가가 예. 수시분하고 틀리잖아요. 우편 요금에 있어서요. 그 일반 여기 정기분 나갈 때는 봉합용으로 해가지고 그램 수가 그 미달레이 되면 최소 단위 400원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상이 될 때 5g 이상 될 때 이제 봉투로 써가지고 수시분 같은 게 이렇게 갈 때는 430원이 돼요. 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도 마찬가지고. 30원의 예, 요금 차이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네네. 저는 이 단가가 틀려가지고 예, 5기 잘못 기록하신 건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무게가 건수가 많으면 이렇게 좀 네네. 무기대로 세 단계로 나눠져요. 아, 그 나눠져서 이렇게 좀 예, 하나 예. 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체납세 관리할 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해가지고 좀 우편 요금 많이 절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이제 우편 요금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씩 증가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고덕 신도시 아파트 신축이랄지 이런 게 송탄 지역에 지금 현재 그 브레인시드 공장이랄지 모든 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 고지 건수는 사실 증가했기 때문에 우편 요금은 증가하나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이체나 이런 걸 그 전자고지를 병행고지를 않기 때문에 우편 고지서 요금은 그 뭐 감축형한 감액한 대신에 우편 네. 요금은 증가를 했는데 매년 10% 증가하다가 그것도 5% 이게 감액 5%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게 획기적이고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실천 저희가 이제 체납 때 전자고지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지방세는 이게 이렇게 모바일로 고지 못하나요? 정기부는 지금 현재 전자고지는 이제 그 전자 신청 우편 이제 이메일이랄지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체납고지서를 전자 송달을 올해 처음 그 송탄 출장소에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 8월달에 한번 먼저 시범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20.7%의 징수율을 보였어요. 네. 일반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는 5% 이게 좌우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이게 징수율인데 전자 송달을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징수율이 20.7%가 나왔다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가 그거 할 때 사실은 60년 1월 1일생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고지를 했고요. 이전 그 생년월일로 인해서 그 이전 분들은 카카오톡을 이용을 많이 안 한다 해서 그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체납 안내문 그 제작을 해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8페이지 지역경제과 그 이충 레포츠곤 및 체육 여가시설 각종 용역비에 보면 체육시설 내 공중 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6개소. 지금 비상벨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여기 용역 유지보수 용역하는 게 몇 개예요? 예, 화장실 6개소. 6개소에 비상벨이 몇 개입니까? 화장실은 6개소고 6개소면 이충 레포츠 공원 내에 있는 거죠? 예. 제가 파악하기는 6개소 한 개씩에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 6개 있어요? 예. 그 비상벨 단가가 얼마입니까 하나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유지보수 용역비가 8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6개 설치해 놓고 지금 이거 800만 원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그럼? 비상벨 개수는 더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비상벨이 이제 얼마 정도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유지보수 용역을 하면서 어떤 거를 점검하나요? 그 비상벨 분량 이런 거 점검하나요? 예, 전체적인 유지 관리나 그 말씀하셨던 비상
어떤 고장이나 시스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를 막 고장 나면 새로 사서 교체하는 게 낫지 이 800만 원씩 이걸 매년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벨이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 개를 이 비상벨 작동 안 되면 뭐 그게 수리하거나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리하는 건 비용은 뭐 유지보수 업체에서 또 받을 거고 그렇죠? 이거를 아예 고장 나면 교체해서 그냥 달면 되지 이거를 8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할 텐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 지역 그 게이트 볼장 냉난방기 추가 설치 2개소가 어디입니까? 그 48페이지 이충 레포츠공원 북부 지역 그 게이트 볼장 냉난방기 추가 설치가 있어요. 서탄하고 진이 두 군데만 말씀하십니다. 서탄하고 진이. 네. 아, 거기 냉난방기가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예, 거예요. 거기 없어가지고요. 예. 서탄 예, 진. 게이트 볼장하고 예, 예. 진이하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 그다음 51페이지 보면 그 이층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보면 그 도시가스 요금이 1억 정도 줄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죠? 아 지금 그 올해 내년도 본 예산 편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그 재정상이나 규모상이나 많이 줄었다고 해서 네. 그 내시 자체도 많이 저희한테 줄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같은 체감을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많이 아, 그래서 줄였습니다. 저희가 예. 감액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여 이렇게 1억이면은 3분의 1 정도가 줄은 건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아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시설은 항상 개보수나 시설 개선이 주입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같이 체감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라 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일정 규모 같이 체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냉난방 용도로 난방 용도로 쓰는 거죠? 예. 예산 줄여가지고 또 춥게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평택시가 여러 가지 이제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 어제도 좀 발표를 했지만 선포해달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저희가 좀 의견서를 의원님들 18명께서 촉구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앙 정부가 잘 판단해서 해주실 거로 좀 믿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대한민국이 12.3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혼란이 좀 야기돼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또 뭐 나름대로 잘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진행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제 예산 심사인데 송출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세입 예산을 좀 보면 뭐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25년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이 이제 31억 4,346만 2천 원으로 예, 편성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제 38억 829만 8천 원 대비 6억 6,483만 6천 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세입은. 그리고 이제 세출 같은 경우는 송탄 출장소가 73억 6,008만 6천 원, 뭐 전년도 예산액 86억 5,157만 5천 원 대비 12억 9,148만 9천 원을 좀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제 이거보다 단순하게만 보면 뭐 세입에 비해서 이 세출 같은 경우는 좀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가 좀 되기 때문에 뭐 자체 세입으로 갖고는 뭐 여기서 송출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 전체 예산 일반 예산 갖고 하는데 이거 단순하게만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입 자체가 이게 보면 좀 감액이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총무과 쪽이 한 6억 4,800 예산액이 6억 4,855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뭐 6억 8,310만 원 정도인데 한 3,455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민원 토지가도 전년도 대비 보면은 17억 6,824만 2천 원, 전년도 예산액은 23억 9,842만 8천 원, 한 6억 3천 18만 6천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감액이 된 이유를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유재산전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이천 매점 뭐 임대료 반영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좀 좀 늘어난 것 같고, 진이천 유원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한 4천만 원이 좀 감액이 되신 것 같고 줄은 것 같고요. 관용 차량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좀 한 750만 원 정도가 좀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는 좀 매각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올해는 좀 그 매각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줄은 거고, 민원 토지가는 증지 수입이 좀 2,338만 6천 원 정도가 좀 줄었는데, 이거는 뭐 증지 수입 같은 게 부동산 관련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증지가 대부분 많이 줄었네. 저희가 그 정보24 인터넷 민원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무인 민원 발급기 등초본 수수료가 200원에서 0원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줄은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또 네, 일단 맞습니다. 무료로 네. 그거하고 인터넷 24 그쪽으로 일반 발급받는 수수료가 거의 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줄었다. 네, 맞습니다.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는 좀 계속 증가가 되네요. 네. 그 개발 부담금이 아까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이게 좀 한 6억 2천만 원이 좀 감액이 감액이 된 되었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세입 자체가 점점 좀 많이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줄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아까 얘기했던 증지 수입 같은 것도 줄고, 어떻게 돼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는 줄고 세출은 또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은 고정적으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편성해 줬을 거라고 좀 믿고요. 그래서 이 지침 자체를 뭐 아시다시피 뭐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뭐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이 편람을 보고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평택시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도 뭐 요거의 기준을 갖고 아마 편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산의 원칙에 뭐 입각해가지고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를 이렇게 해서 심사할 때 질의를 보면 좀 세세한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놓치면 안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세부 내역 산출도 그렇고 해야지, 거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체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 세금의 혈세 같은 거는 샌다. 그런 거를 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올해는 편성이 됐지만 추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예산의 항목은 그 목적과 용도가 당연히 분명히 해야 되고 근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을 통해 각 항목의 세부 내역 이 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효율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효율 없는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주셨다라고 믿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총무과 우리 송출 총무과 청사유지관리의 10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청사유지 관리가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이제 안중 출장소하고 송탄 출장소는 같은 업무를 권역별로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면적도 다르고 뭐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출 내역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출하고 송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업무인데도 차이점이 있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 똑같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보시는 거는 안출하고 송출은 뭐 본청하고 좀 상이하게 여기는 좀 본청보다는 뭐 협의의 업무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똑같은 안출하고 성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청사 뭐 사무실 대청소를 보더라도 이 바닥 왁스 코팅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금액이 안출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이 계약을 하면서 이 그 업체하고 용역 뭐 계약을 하든지 이걸 어떻게 혹시 안출하고는 뭐 서로 관련돼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는 안 하시나요? 혹시 관련 부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예, 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저 협의하고 그러는 거는 좀 없기는 한데요. 네. 아마 청사 규모가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에 1,500만 원씩 두 번으로 하는데 저희 그 사업 내용은 바닥 물청소, 왁스 청소, 외부 유리창, 벽면까지 이제 청사가 별관까지 합치면은 아마 청사 규모는 아직은 지금 현재 안중 출장소는 이제 그 문해관 건물을 일부 이제 차용해서 쓰는 이제 상황에서 아마 사업량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하나만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세부 내역 산출 내역을 갖고 한 몇 가지만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12페이지 보면은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청사 풀깎기 및 관목정 전지, 청사 녹지 식생 관리, 청사 수목 전지 다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2,490만 원, 2,150만 원, 2,262만 원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그럼 보면은 그 내역을 좀 뭐 산출 내역을 봐도 똑같아요. 청산의 조경수 교목 전정. 전정이라는 의미하고 전지하고 의미가 뭐가 다르죠? 저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전지나 전정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똑같은 내역을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커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거의 한 6, 7천만 원 정도로. 그럼 뭐 조경수 전지하고 청산의 조경수 전정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이 국어 사전의 의미도 똑같아요. 전정 같은 경우는 식물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웃자람을 막으며 과실 내부 따위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겉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 뭐 전지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이게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청사 조경 관련해 갖고 이제 세 가지 이제 세부 사업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다 각자마다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먼저 청사 풀깎기하고 관목정지는 이 그 청사 내 이제 잔디 그 지표면에 그 잔디 제초 작업 플러스 이제 관목이라고 뭐 최고 수고가 2.5m 이하인 거는 이제 관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목 정지는 요 항목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산옥지 식생관리는 이 청산에 이제 교목하고 관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 항목에 그 방제, 그 약재 방제가 4회, 그다음에 뭐 퇴비, 시비, 수목 관수, 그다음에 그 기계가 잘 못 들어가는 일부 지역의 관목 전정해 갖고 요걸 한 5개월 기간에 거쳐서 이 업체가 주로 그 나무의 그 약재 방제가 이제 주가 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 청사 수목 정지는 이제 뭐 앞에 그 관목을 제외한 그 키 큰 그 소나무 위주 그게 한 348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별도 전지 작업을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막 안 하는 걸 늘릴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똑같은 성격을 갖고 다 나눠서 여기는 한 6천, 7천만 원이 되는데
이 안출 같은 경우는 뭐 한 2,2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한 6, 7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암만 면적이 여기가 크고 나무의 식생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3배, 4배 정도의 이상의 이 관리가 똑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들어갈까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보면은 이 송출 같은 경우는 이번 2025년 요구액이 얼마죠? 청사 유지 관리로. 6억 3천입니다. 그렇죠. 6억 3천이고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올해죠. 24년도. 9억 5천 6백. 그렇죠. 그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예, 일부 감액했습니다. 네, 한 5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고. 근데 이 안출을 보면은 3억 정도에 3억. 여기는 6억이고. 근데 면적이 뭐 한 2배고 엄청 뭐 많을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면적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사 면적이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청사 면적 5,640. 5,640이죠. 뭐 안출도 나름대로 뭐 여기보단 작아요. 작은 걸 알고 어느 정도 여기가 더 들어가고 뭐 나무 수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여기가 더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잡히거나 너무 세부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 금액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천 얼마씩 3개로 나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여기는 어떻게 됐든 많은 예산을 엄청 많은 예산을 갖고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줄여야 된다. 그리고 타 이 출장소하고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출장소하고도 좀 같이 평택시에 있는 같은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관련된 쪽하고는 협의를 해가면서 더 좋은 거 만약에 이게 제한 이 직원분들이 제한도 두잖아요. 세수 절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거 제한도 뭐 이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서로 뭐 이 관련 출장소끼리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더 좋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계약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좀 해보겠습니다. 이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인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 세금을 지출할 때 이런 근거나 효과보다는 근거 같은 경우도 좀 나름대로 여기다 좀 서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거가 조금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냥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만 하셨는데 이 근거 자체가 세금을 지출할 때 근거 자체가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지출하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면은 대부분이 다 뭐 사업은 당연히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 다 개요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예산을 지출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뭐 그냥 지출해 줄 일은 없을 거고 뭐 상위법이 있든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할 텐데 물론 이제 뭐 조례나 법에 나온 근거도 있지만 행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편성 지침서나 그러니까 그거라도 예. 예, 지침서에 의거해서 지출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고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근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게 너무 없고 그냥 필요성과 투자 효과로 이렇게 해서만 기입을 해주시면 그냥 있는 대로 판단해서 쓰시겠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당연히 행정 지침이 있으니까 하셨겠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아요. 이런 게 지금 이 주요 사업 목록을 보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출이나 송출이나 거의 사업은 유사하다. 근데 비용은 조금 상이하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송출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거에 하고 일단은 민원 토지가 25페이지 한번 저기 총무과 25페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당연히 유지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률은 52%예요. 그리고 전년도는 또 23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뭐 4,500만 원 했다가 개상했다가 23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또 그거 관련돼서 그 정도 제외하고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럼 신장 쇼핑몰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해가지고 야외 공연장, 볼라드, 화장실 등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계속 뭐 24년도는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 개상했다가 요 25년도는 1,500만 원. 이게 과연 요 유지 보수가 이렇게 계속 이런 1,500만 원 뭐 2천만 원대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당연히 뭐 유지 보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이런 1,500만 원, 1,800만 원이 계속 공연장을 뭐를 하길래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한번 세부 내역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 토지가. 요거는 아까 저기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제 아까 저 최재형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정확하게 이제 요거를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1,000원 단위 뭐 절삭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원 네, 토지과정이? 맞습니다. 근데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가 여기는 11,000원 곱하기 뭐 4,454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 내역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안추를 보면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를 보면 거기는 12,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12,000원 곱하기 2,425점. 그리고 1,000원이 완전히 차이 나요. 이게 맞나요? 저는 만약 그대로 뭐 몇 원이나 몇백 원 차이 났으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반올림하고 삭제하고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네. 보면 되는데 1,000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1,000 단위 4,454점이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1,000원만 해도. 네, 그럼 이거는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산출할 때 그냥 왜 11,000원이 되고 저기는 왜 12,000원이 되나? 똑같은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예요. 현황 조사 수수료인데 네, 이게 잘못 판단해서 이제 여기는 11,000원 주고 여기는 12,000원 주면은 안출은 11,000원이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업체마다 다른 건지. 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대로 안출과 송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LX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거기에서만 측량 조사를 그러니까 합니다. 똑같이 거기에서 똑같은 데서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1,000원 단위가 다르면 이거는 이쪽 안출이 잘못된 거나 여기가 잘못됐거나 뭐 어디가 잘못되고 오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한번 제가 안출할 때도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설치가 이게 이제 계속 거기에서 만약에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일반인이 들어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을 나가서 현황 측량을 하던 보건 측량을 하던 측량을 했을 때 거기에 지적점에다가 그거를 도근점이나 뭐 이런 그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이 설치되어 있는 그 표지목 말고 도근점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도로마다. 네, 예. 예,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슷한 그거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요? 네, 저희가 그 각종 개발 사업의 증가로 신규 기준점 설치 증가가 하고 있고요. 예. 그 현황 조사 시 망실된 부분을 재복원하는 데에도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닥에 돼 있는 도근점이 새로 신규 개발로 해서 이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수수료를 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바닥에 있는 그 도근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표지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근점. 예, 저희가 그 항도 저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게 지적 측량에 도근점이 있고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 표지목이 있고, 표지목은 자기가 이제 측량을 의뢰했을 때 거기에 굴곡이 생기는데 그 표시를 하는 게 표지목이고, 빨간색으로 해는 나무 모양으로 해서 박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도근점은 바닥에 그거를 자기 복원하기 위해서 기준이 돼 있는 도근점을,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45페이지, 이건 좀 잠깐 궁금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지금 보면은 그 성탄출장소 이충릉 레프초공원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직거래장터가. 예. 그럼 이건 이제 로컬푸드 관련돼서 근거를 댔는데, 이게 굳이 송출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사업 성격을 보면은 우리 이제 로컬푸드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지역이 여기라고 해서 한 건지. 당초에 이제 로컬푸드 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예, 이제 예. 직거래 하고 장터를 있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뭐 출장소 같은 경우는 여기 출장소 청내에서 한 게 아니라 2층이 이제 사람 민원이나 시민들이 왕래가 있으니까 장소를 그쪽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는 건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로컬푸드 재단이 이제 또 거기 같은 위치에 생겨서 좀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운영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예. 더 효율적이게 하려면 뭐 로컬푸드 재단에서 더 그쪽이 이쪽에 관련된 전문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굳이 뭐 송출해서 할 필요가 있나. 거기 어차피 로컬푸드 직영점도 또 있잖아요, 그 옆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장기적으로 않나. 한번 예, 부서하고 이거 협의는 검토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할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무인 발급기에서 저희들이 총 몇 종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죠? 네. 의원님, 그거는 저기 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한 120여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무료가 한 70에서 80종 정도 되고, 나머지가 수수료가 한 4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수수료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나 돼요? 무인 발급기로 지금 없으시죠? 없으시면 직원들이 지금 방송 보고 있으니까 자료를 줄 거예요. 네. 그거 받아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안 한 건지, 앞으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원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출장소에서 뭐 일괄적으로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건 맞는 건데요. 그런 계획들을 그 부서 간의 이야기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는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그 무인 발급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그렇게 뭐 예산 대비 어느 정도가 많고 적은지 기준점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전액 무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세수가 주는 만큼
또 다른 쪽에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세외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민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수가 얼마 정도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 받아서 좀 잠시 뒤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적 측량 성과 관리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망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잘 안 하셨어요. 아, 망실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게 우리 시가 개발이 많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망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아,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관리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전기, 전화선 뭐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11,000원씩 4,454점이에요. 망실이에요. 망실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있었던 걸 잃어버린 거예요. 훼손되고 추가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업의 그 이유를 찾아내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5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망실되는 주요의 원인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유관기관이나 공사업체하고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사전 협의체를 운영을 할 건지 이 사전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절감을 할 수 있고 망실되는 부분을 몇 % 순차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새로 신설은 망실이 아닙니다. 망실은 기준에 있던 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부분인데 아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관리 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협의체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면 망실 개수가 얼마나 많이 줄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적 삼각점이 평택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지적 삼각점 지금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근접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도근점 3,798점 있습니다. 3,790개에서 4,454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개수 맞습니까? 지금 지적도 근접 개수가 몇 점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 개수가 맞습니까? 네, 지금 자료에는 출장소에는 이제 4,287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삼각점이 5개 있고 보조점이 484점, 그리고 근접점이 3,798점. 그럼 전체가 지금 근접점하고 하면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4,287개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공사 관련 업체하고 지적 기준점에 대한 사전 협의체를 운영을 하셔서 내년 예산 청구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다시 또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망실기 25년도 망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으시면 예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 우리 출장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